선생님들, 5분 정도 늦게 시작하게 돼서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7시부터 9시까지 지식센터 연수가 있었는데, 네, 살롱이랑 이렇게 겹칠 줄 몰라가지고, 네, 조금 시간이 조금 지연되게 됐는데, 네, 양해의 말씀을 구합니다. 네, 오늘 이제 살롱 시작하려고 하거든요. 오늘 게스트는, 굉장히 내적 친밀감이 강한 이수빈 선생님께서 네, 이제 연수를 진행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항상 제가 그 에크회원 정회원 단톡방에다가 선생님들 저희 에크회원 정회원 이런 기회 있습니다. 이제 선생님들 그 가져가세요. 혹은 선생님들 이런 거에서 활동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뿌려드리면 거의 가장 먼저 연락을 주시는 게 이수빈 선생님이세요. 굉장히 진짜 진짜 열정 넘치시고 진짜 제가 꼭 나중에 이수민 선생님 연습 꼭 듣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정말 이 살롱에서 이런 연수를 진행하게 돼서 정말 참 영광이고, 선생님들도 오늘 정말 후회 없으실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정회원 총회 때도 이제 직접 뵌 선생님들도 계실 것 같아서 저희 오늘 조금 더 다른 때보다 의미 있는 연수 만들어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연수 시작하기 전에요. 어느 때와 똑같이 우리 출석 체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네, 제가 지금 채팅창으로 잠깐만요. 링크 복사를 제가 해가지고 네, 선생님들께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들 제가 지금 링크 올렸거든요. 링크로 들어가셔서 네, 오늘 강사님이신 이수빈 선생님 포함해서 네, 선생님들 그 출석 체크 표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 날짜가 잘못됐는데 날짜만 제가 수정을 해놓을게요. 네. 이따가 종료할 때도 저희 다시 한번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선생님들, 그 늦게 들어오신 선생님들 위해서 제가 이따가 다시 한번 올릴 거고요. 네, 오늘의 게스트, 광남중학교 이수빈 선생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수빈 선생님께서는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지금 활동하고 계시고요. 오늘 주제는 생성형 AI를 활용한 영어 도서 수업. 너무 기대가 됩니다. 독서 수업이라니. 네, 이 영어 도서 수업 사례 나눔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그럼 저는 이만 물러가고 이수빈 선생님 박수로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훈쌤 소개시켜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제가 지금 화면 공유 하나 할 건데 혹시 선생님들 요거 보이실까요? 네, 잘 보입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영어 독서 프로젝트인데 오타가 나서 봤더니 제가 너무 정신이 없어서 영어 도서 프로젝트라고 했더라고요. 요즘 저희 학교가 좀 고사 기간이다 보니까 제가 좀 정신이 없었던 점 사죄 말씀 벌써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는 생성형 AI, 그중에서도 코파일럿을 이용한 영어 독서 프로젝트를 전환기 수업 때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1학기 기말고사 끝나고 요 수업을 했는데 저는 이 프로젝트를 보통 My Favorite Character이라는 이름으로 해가지고 아이들한테 했던 거를 선생님들께 한번 공유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먼저 수업 구성 설명드리고 수업 효과 및 필요성, 실습 간단하게 따라오실 분들은 오시고 아니신 분들은 그냥 눈으로만 따라오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보면은 일단은 저는 생성형 AI 중에서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을 사용을 했어요. 사실 이 코파일럿을 사용한 이유가 좀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사실 생성형 AI 하면은 선생님들 많이 아시는 뭐 챗 GPT도 있고 리튼도 있고 되게 많은데 제가 이 코파일럿을 사용한 가장 큰 이유는 이미지 생성이 무료고요. 그리고 이 생성형 AI 코파일럿이 서울시 교육청에서 아카데믹 라이선스라고 해서 A3 라이선스를 구매를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서울시 교육청에서 나눠준 계정으로 라이선스를 등록해서 사용을 하게 되면은 아이들이 검색한 정보를 출처를 일단 알려주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검색한 정보가 외부로 유출이 안 돼요. 이거는 생성형 AI 중에서도 코파일럿에만 지금 현재 해당이 되고 있고 그 구글에서 사실 생성형 AI 제미나이를 만들고 있잖아요. 그걸 교육용으로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고 그게 약간
이 코파일럿을 조금 따라하려는 느낌, 코파일럿의 아카데믹 라이선스를 조금 따라하려는 느낌이 강하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저는 영어 수업이다 보니까 그 영어 프롬프트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리튼 같은 좀 국내에 특화된 거는 조금 배제를 했었고요. 이 코파일럿이 사실은 익숙하지 않으신 선생님들도 되게 많으신데 아이들에게는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익숙해요. 왜냐면은 저희가 엣지나 요즘 노트북을 사용하다 보면은 하단에 제 건 없는데 요 하단쯤에 보통 그 이 코파일럿 이 무지개 모양 동글뱅이 표시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떻게 불리는지는 모르는데 보통 이 로고는 많이 알더라고요. 그리고 먼저 말씀을 드릴 게 하나 있다면은 그 코파일럿이 만 14세 이상부터 사용을 할 수 있거든요. 챗 GPT는 저희 만 18세, 그리고 리트는 만 13세라고 되어 있는데 코파일럿은 만 14세인데 제가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 수업을 진행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이가 생일이 지나서 만 14세인 친구도 있고 아닌 친구들도 있어서 그냥 저는 일괄적으로 그 부모님께 동의서 받는 거를 이알림이로 보냈습니다.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만요. 저희 학교는 1반부터 13반까지 한 학년에 13반이 있는 초과밀 학급인데, 제가 그중에서 6반을 가르쳐서 6반을 대상으로 이알림이 보내서 어머님들께서 사인해서 가지고 올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영어과 연수가 아니긴 하지만 모든 수업은 저는 어쨌든 기본적으로 교육과정을 기본으로 하잖아요. 근데 저의 최근 고민은 2015와 2022가 이제 내년에 생기니까 뭔가 한 번 수업을 만들더라도 2022도 한번 고려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요즘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수업 계획을 세울 때마다 2022와 2015 둘 다 베이스를 하고 있는데 먼저 2015에서 영어과에서는 가장 중요한 이제 세부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요거와 이제 주변의 대상이나 상황을 묘사하는 문장을 쓸 수 있다. 그래서 독해와 읽기와 쓰기와 관련된 그 교육과정 성취 기준을 바탕으로 했고, 2022에서도 비슷한 성취 기준이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근데 이제 다만 2022가 영어과에서는 이해와 표현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려서 뭔가 읽을 수 있다, 문장을 쓸 수 있다라기보다는 세부 정보를 파악한다, 이해한다. 이 측면이었고, 사실적 정보를 설명한다는 측면에서 뭔가 표현 쪽으로 많이 바뀐 거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수업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전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1차 시에서는 이 독서 수업 활동을 왜 해야 되는지 아이들에게 설명을 하고 교육학에서는 항상 진단평가를 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걸 바탕으로 수업을 구성하고. 그래서 저도 평소 수업에는 사실 진단평가를 항상 하지는 못해요. 근데 이게 사실 전환기 프로젝트 수업이니까 뭔가 교육학에 맞춰서 저도 아이들이 책을 선택할 때 진단평가를 바탕으로 하고 그거에 바탕으로 독서를 한 다음에 2차 시에서 학습지 작성하고 3차 시까지 독서 학습지를 작성을 했어요. 1차 시부터 3차 시까지 해서 전체 책을 읽는 건 조금 불가능했지만 빠른 아이들은 다 읽었고 좀 힘든 아이들은 한 3분의 2 정도 읽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4차 시에서는 생성형 AI로 프롬프트 작성해보고 5차 시에서는 결과물 만들어내고 6차 시에서 갤러리 워크를 진행했는데 하나하나씩 한번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먼저 요거는 결과물을 먼저 보셔야지 좀 어떤 수업인지 이해가 되실 것 같아서 결과물을 좀 몇 가지 보여드릴게요. 맨 위에 상단에는 아이들이 읽은 책 이름이고요. 그 밑에 요 벤자민 스틸튼 이거는 이제 주인공의 이름. 그리고 이 독서 활동에 여기 4차 시를 보시면은 가장 좋아하는 그 주인공을 한 명 고르고 그 주인공을 묘사하는 문장이 책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묘사하는 문장을 바탕으로 아이들이 이미지를 생성하는 프롬프트를 만들어야 됐었어요. 근데 그냥 프롬프트를 만드는 게 아니라 저희가 1학기, 2학년 1학기에 명령문과 관계대명사를 배웠거든요. 그래서 명령문과 관계대명사를 이용하여서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소설 속에서 가장 좋아하는 주인공을 이미지를 그려주는 프롬프트를 작성했고 8절지에 이렇게 프롬프트를 작성한 다음 자신이 상상한 모습을 이렇게 그렸고 요 그림은 이제 아이들이 그 이 프롬프트로 만든 이미지인 거예요. 근데 이렇게 두 개 봤을 때 조금 다르잖아요. 그래서 추가 프롬프트를 아이들이 오른쪽 상단에 작성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망한 버전도 있고요. 잘 그린 버전도 있고요. 요건 한 중상 정도에 속합니다. 그리고 요렇게 한 친구도 있고요. 이 친구는
되게 구체적으로 프롬프트를 작성했는데 본인이 생각했던 거랑 너무 달라가지고 근데 보통 아이들이 실패한 이유를 보면 그림체를 제가 꼭 집어넣으라고 했는데 그림체를 포함을 안 한 경우가 있어서 좀 차이가 보이곤 했습니다. 요거랑 이렇게 이 친구가 가장 자기가 실패한 이유를 엄청 고민하더라고요. 머리와 몸통이 분리가 돼서 나와서. 근데 이거는 보통 그림체를 언급을 안 해가지고 생성형 애가 멋대로 좀 판단하는 경향이 좀 있어서 그랬습니다. 요렇게 해서 먼저 1차 시부터 설명을 해드리면 아이들이 사실 책 읽는 걸 되게 싫어해요. 특히 영어로 책 읽으라고 하면 진짜 제일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아이들한테 흥미 유발로 그 발렌시아가가 옛날에 그 생성형 AI를 이용해서 해리포터나 유명 인물들의 자신의 디자인 옷을 입힌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 홍보 영상이 엄청 유명해져서 그 홍보 영상에 관한 설명을 해주는 영상을 잠깐 저희 그 시청을 했었거든요. 1차 시 시작 때. 그래서 저희도 잠깐 3분 정도 되는데 그거 다 보진 않고 조금만 해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소리가 안 들리면은 꼭 말씀을 해주세요. 그리고 혹시 소리 들리실까요? 소리가 약하게 들립니다. 아, 그러면은 잠시만요. 일단은 자막도 있긴 해서 한번 어느 정도 시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SNS에서는 명품 브랜드 발렌시아가 스타일의 해리포터 주인공들 영상이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발렌시아가 스타일을 모델처럼 저번에서도 AI 기술이 적용돼 네, 그래서 요 파트는 조금 생략을 하고 요 뒤에만 좀 더 보고 영상을 마무리를 할게요. 그래서 아까 그 발렌시아가 옷을 그 해리포터가 입은 걸 보고 애들이 엄청 특히 그 도비 나오는 부분에서 엄청 좋아했어요. 되게 신기해하면서. 근데 사실 이 영상은 그 챗 GPT랑 뭐 미드저니 같은 걸로 어떻게 영상을 만드는지인데 저는 아이들한테 우리가 영상을 만들 시간은 없고 가장 기초 단계인 그 사진을 만들어 보자, 그 이미지를 만들어 보자라고 했고 이 마지막 부분 요거 요렇게 해서 요 사진의 예시를 보여줬습니다. 발렌시아가 패션쇼에 일정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디자이너가 그래서 아이들이랑 사실 이 영상을 선택한 좀 큰 이유 중 하나가 그 마지막에 좀 생각해 볼 질문을 주잖아요. 아이들한테 이 그 생성형 AI로 만들어낸 걸 어떻게 실제랑 구분을 할지 그거에 대해서도 한번 발표로 이야기를 해봤고요. 아이들이 사실은 그 질문에 대해 저는 조금 더 초점을 맞추길 바랬는데 사실 이 도비 요거에 완전 포커스를 해서 이걸 한다는 거에 그냥 흥미 유발 정도로 끝났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보면 이제 아까 진단평가를 통해서 그 책을 선택을 하는데 이 진단평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세 가지 레벨로 저희가 책을 학기 초부터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요 세 가지 책에서
지문을 따와가지고 독해 질문을 셋, 네 개 해가지고 총 10문제를 출제를 했고, 이거를 이제 선생님이 채점을 하기보다는 그 답을 제가 알려주고 풀이를 해준 다음에 틀린 문제를 본인들이 확인하고 어떤 질문에서 틀렸는지, 여기 보시면 책의 이름이 여기 써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질문, 어떤 책에서 나온 질문들을 많이 틀렸는지에 따라서 스스로 책을 선택하기로 하게 했어요. 왜냐면은 저는 아이들이 어느 정도 자기 판단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언제까지 이제 선생님이나 뭐 학부모님들이 이렇게 막 다 정해주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기보다는 본인들이 뭔가 선택할 수 있고 이걸로 이제 자기 효능감을 좀 높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서 이렇게 했는데, 사실 초반에는 좀 걱정을 많이 했었어요. 왜냐면 아이들이 본인 수준에 맞지 않게 너무 쉽거나 너무 어려운 책을 고르지 않았나. 근데 이제 아까 그 이 영상을 보여줬던 게 되게 좀 도움이 됐던 게 뭐냐면, 아이들이 되게 이걸 성공하고 싶어 했어요. 이걸 되게 만들고 싶어 했어서 본인의 수준에 맞는, 본인보다 어려운 책을 고르진 않았어요. 그리고 좀 쉬운 책을 고른 친구들이 몇 명 있었는데, 제가 그 친구들한테는 좀 책 읽기 어려워하고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을 위해 좀 배려해 주는 게 어때라고 했더니 그냥 알아서 본인들 수준에 맞게 책을 좀 골라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독서는 요 세 단계로 나누었는데, 보시면 첫 번째 책 레벨 1은 만화책이에요. 문장이 되게 짧고 영어로 따졌을 때 삼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근데 이제 다만 의성어가 어려울 수 있다는 거를 학생들에게 알려줬어요. 사실 이 PPT 자체가 학생들에게 보여준 책에 대한 설명을 요약한 거였어요. 이 책들을 다 일일이 설명을 했고, 진단평가 후에 레벨 2는 챕터북이라서 뭔가 중요 단어들이 큰 글자로 나와 있고, 그 단어를 의미를 유추할 수 있는 그림이 바로 옆에 이제 나와가지고 아이들이 단어를 몰라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었고, 문장도 그렇게 복잡한 문장들이 나오지 않았고, 이 레벨 3 그 윈피 키즈가 어 다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생각보다 되게 고난이도 책이에요. 왜냐면은 이 윈피 키즈가 영어 교육에 되게 좀 중요하다고 다들 많이 얘기해요. 왜냐면은 가장 최신의 이게 구어체랑 문어체가 동시에 나오는 책들이에요. 그래서 학생들이 뭔가 학교에서 배웠던 영어랑 조금 다를 수 있는, 실생활에서 많이 쓰는 표현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이 책을 고르는 학생들은 가장 좀 수준이 높은 학생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학교는 국영수 기초학력이 0명입니다. 전교예요. 네, 그 기초학력이 아예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레벨 3를 제가 조금 이 윈피키즈를 욕심내서 해봤어요. 제가 일일이 도와주지 않고 할 수 있도록. 그렇다 보니까 실제로 윈피키즈를 읽은 아이들도 되게 많고요. 네, 좀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책 읽는데 좀 이렇게 책을 읽고 아이들한테, 저희는 디버시 크롬북이거든요. 그래서 크롬북으로 모르는 단어 살펴봐도 된다, 아니면 선생님께 물어봐도 된다 하고 해서 1, 2, 3차시 독서를 했고, 아이들한테 그냥 독서를 하라고 하면 사실은 뭐에 집중해서 읽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학습지를 좀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텝 1에서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캐릭터를 하나 고르게 했고요. 어느 정도 한 3분의 1 정도 있고, 이 학습지는 한 2차시 끝날 때쯤 줬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느 정도 책을 읽고 판단할 수 있게.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뭐 네이트라고 해서 주인공의 이름을 적고, 그다음 책 이름을 적게 했고, 전 아이들이 사실은 주인공을 적으라고 하면은 가장 중심 인물이라고 하죠. 메인 캐릭터를 고를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다른 캐릭터들도 많이 고르더라고요. 근데 좀 제가 이 수업을 했을 때 그냥 좋아하는 주인공 한 명만 골라라고 했는데, 제가 수업을 하다 보니까 그 이유까지 적었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긴 했었어요. 왜냐면 아이들이 어 약간 이유를 고르지 않고 고르니까 뭔가 본인이 묘사하기 쉬울 것 같은 캐릭터들을 고른 아이들도 있어가지고, 하여튼 다음번에는 좀 이유를 추가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캐릭터와 제목을 적었고, 스텝 2에서는 주인공의 외모적 특징을 최소 4가지 작성을 하고 했어요. 이거를 할 때 아이들한테는 구체적으로 작성하면 작성할수록 너희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그래서 6개 적은 아이들이 더 많았고, 그 이상 적은 아이들도 꽤 있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제가 외모적 특징도 외적인 거에 좀 더 치중해야지 더 너가 원하는 이미지가 나오는 게 편하다라는 얘기를 해서, 아이들이 뭐 옷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위스커 그 수염 아니면은 코 막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외적인 거에 표현을 많이 했고,
이렇게 한 다음에 4차 시에 어느 정도 생성형 AI에 대한 아이들의 배경 지식을 좀 확인할 수 있도록 했어요. 그래서 멘티미터를 활용해서 아이들이 사용하고 있는 AI를 작성해라. 사실 이 수업의 의도가 뭐였냐면은 저희가 수행평가 때 사실은 생성형 AI를 쓰는 걸 금지하고 있어요. 영어 쓰기 수행평가나 뭐 어떤 걸 장문해야 될 때. 왜냐면 아이들이 작년에 너는 학생이야. 너는 이 주제에 대해서 써야 돼 하고 수행평가 조건을 써가지고 생성형 AI를 쓴 애를 발견한 적이 있어가지고 근데 올해도 마찬가지로 생성형 AI를 수행평가에 쓰는 애가 있었지만 제가 차단을 하긴 했어요. 근데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보면은 어떻게 생성형 AI 프롬프트를 작성해야 되고 언제 사용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이 생성형 AI를 독서와 함께 알아가면 좋겠다라는 의도도 있었거든요, 수업에서. 그래서 보시면 이거는 저희 반 아이들이 쓴 건데 되게 막 웃긴 답도 많아요. 막 제미나이가 뭔지는 아는데 어떻게 읽을지 모르니까 잼민이 이러고 막 울 엄마 뭐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되게 좀 다양하게 작성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성을 하고 생성형 AI가 정확하게 무엇인지, 뭐 그냥 AI랑 뭐가 다른지 설명을 또 했고요. 그 이후에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프롬프트가 명령문이고 그 명령을 어떻게 목표하는 대로 얻을 수 있도록 그 작성하는 것이 엔지니어링이다라는 거를 설명을 좀 했어요. 근데 아이들이 이렇게 백날 말로 설명해도 좀 이해가 안 돼서 이것도 결국에는 좀 영상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 요즘 뜬다는 이 직업 대체 뭐길래라는 이건데 이 영상을 아이들이 생각보다 되게 좋아했어요. 좋아한 이유는 사실 영상 맨 첫 번째에 있는데 이것도 한번 간단하게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애들이 이거에 제일 열광했어요. 연봉 얘기에 중학교 애들이. 사실 이 영상을 고른 이유가 아까 이 프롬프트라는 게 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도 하고 왜 프롬프트를 잘 써야 되는지 지금부터 되게 보여주는데 이게 아이들한테 되게 눈높이 교육이 되는 영상이었어서 이 영상을 가장 선택한 것 같아요. 한번 보시면 알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 영상을 아이들이랑 보면서 왜 프롬프트를 잘 하는 게 중요하고 그게 미래의 너의 진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약간 이런 식으로 다가갔던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이들한테 제일 그냥 인상 깊었던 건 연봉이 4억이다. 뭐 프롬프트를 뭐 고양이 어떻게 해야 된다. 요 정도 그냥 이해를 했던 것 같아요. 아이들한테 나중에 영상 보고 확인을 해보면. 그래서 이렇게 해서 효과적인 프롬프트에 대한 조건을 조금 설명을 해줬어요. 근데 이제 사실은 효과적인 프롬프트에 대한 조건은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 모든 거를 그 페르소나를 다 설명을 하면 아이들이 이해를 잘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한 번만 그렇게 설명을 하고 저희 학교의 장점은 이제 제가 6개 반을 가르치다 보니까 한 반이 망하면 이제 그 다음에 계속 수정을 할 수 있는데 한 6개 반을 가르치고 그냥 이렇게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게 간단하게 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의 효과적인 방법에 대해 조금 작성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바탕으로 아까 이 학습지 스텝 1, 2에서 마지막 스텝 3인데 저희가 어쨌든 영어 수업이다 보니까 전환기 때는 어쨌든 학기에 배웠던 내용을 좀 복습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서 아이들한테 명령문과 관계대명사를 사용하여 주인공의 이미지를 생성하는 프롬프트를 작성해라 라고 했고 아이들한테는 이제 요 나와 있는 예시를 베껴도 되고 아니면 너네들이 새로 만들어도 된다. 해서 실제로 많은 아이들이 make나 draw라는 동사를 많이 사용했는데 조금
영어에 좀 부심 있는 아이들이 저희 학교는 좀 있거든요. 그런 애들은 뭐 create, design, 뭐 본인들이 약간 조금 다른 식으로 많이 작성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요렇게 하고, 근데 요 스텝 3를 했을 때 제가 조금 부족했던 점이 한 가지 있었어요. 너무 이제 독서와 그 명령문, 관계대명사 이런 거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좀 더 약간 그림체 같은 거를 여기에 좀 더 설명을 해가지고 그림체도 좀 포함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아까 같이 그 윈피키즈 막 머리 3개 되고 몸통 분리된 그런 좀 이미지가 나왔고 나중에 제가 만들 때 애들한테 추가적으로 그걸 얘기해줘서 좀 그래도 어느 정도 보완이 되기는 했었습니다. 그 다음 이제 4차시에 이렇게 팔절지로 그림을 그렸고요. 이때 그림 그릴 때는 아이들한테 책의 커버를 절대 보지 말라고 했었어요. 그냥 너가 상상한 대로 그려라. 근데 이게 반 정도는 이루어졌고 반 정도는 애들이 아무래도 그 표지의 그림이 머리에 잔상으로 남다 보니까 그냥 어느 정도는 표지를 따라가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아까 요 스텝 3에 작성했던 프롬프트를 생성형 AI 코파일럿을 사용하여서 이미지를 생성을 했어요. 이렇게 기입을 해가지고 이게 크롬북으로 잘 되는 아이가 있고 크롬북이 저희 학교가 아무래도 과밀이다 보니까 와이파이가 연결이 안 될 때가 있어서 이렇게 핸드폰으로 한 친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미지를 생성을 하면은 제가 그때 포토프린터를 그 독서교육 예산 서울시 독서교육 독서토론 예산으로 구매를 해가지고 포토프린터로 즉석으로 바로 뽑아줬습니다. 이렇게 아까 예시 외에도 좀 추가적인 예시인데 이 친구가 되게 잘 작성을 했었어요. 이 친구는 보시면 되게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그 얘기하지 않았는데도 그림체 같은 것들도 포함을 했고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바꿨는데 추가적인 걸 요걸 썼고 이 친구도 좀 꽤 잘한 편이에요. 왜냐면은 이 관계대명사 문법을 어쨌든 틀린 아이들이 좀 있었는데 이게 그 프로젝트 학습이다 보니까 제가 좀뭐 굳이 문법 하나하나 뭐 관사나 뭐 동사 이런 거 따지지 않았는데 아이가 알아서 그냥 문법 검사기를 본인이 한번 해보고 검토해보고 문법 검사기로 최종 검토해서 프롬프트를 만든 아이였고요. 마지막에는 갤러리 워크를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아까 요런 포스터 이 8절지거든요. 얘를 교실 앞에랑 뒤에 칠판에 다 붙여놓고 그 다음에 이제 저는 그 마이크로소프트 폼즈를 사용해서 아이들한테 이제 가장 프롬프트를 잘 작성한 친구랑 노력을 가장 열심히 한 친구를 적으라고 했어요. 이게 보시면은 그 가장 열심히 그 가장 프롬프트를 잘 작성한 친구에게는 이렇게 효과적인 프롬프트 조건을 다시 얘기해주면서 요 기준으로 작성 뽑아야 된다고 했고 노력을 가장 열심히 한 친구는 이 갤러리 워크를 하기 전에 아이들이랑 노력을 가장 열심히 한 사람은 어땠을 것 같아라는 이렇게 이야기를 좀 했었어요. 그래서 어떤 친구는 뭐 프롬프트를 길게 적으네. 어떤 친구는 이제 프롬프트 수정을 많이 하네. 어떤 친구는 뭐 한 번도 이제 준비물을 놓고 오지 않은 친구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는데 이 의견들을 그냥 한 5분 정도 갤러리 워크 전에 얘기를 아이들끼리 발표하면서 얘기해보고 그래 그러면 이것들 다 기억하고 있지 요 내용들을 바탕으로 노력을 가장 열심히 한 친구를 뽑아 이렇게 좀 얘기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열심히 한 친구 한 명이랑 그 잘 작성한 친구 한 명 이렇게 해가지고 둘에게 이제 제가 시상을 조금 했고요. 그래서 효과 및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드리면은 그 사실 저희 영어과는 이런 인공지능 수업이 사실은 좀 어색해요, 수업에서. 어쨌든 교과서 진도를 나가야 되고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있고 수행평가도 되게 좀 빠듯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중학교에서 외고를 진학하는 친구들에게는 영어 성적이 좀 중요하죠. 뭐 전국 단위 자사고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프로젝트 수업을 중간 기말 사이에 운영을 하고 막 인공지능을 써라 뭐 여러 가지를 해봐라 이러기가 참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제가 이런 수업들을 하나하나 요소에 넣으려는 이유가 저희 2022 개정 교육과정의 교수학습 방법 그 설명에 요 내용이 2022 때 추가가 됐어요. 이건 사실 영어뿐만 아니라 사회나 뭐 국어나 제가 강의를 하려고 이렇게 2022 개정 교육과정을 쫙 보면은 거의 모든 교과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제
웃긴 거는 뭐냐면 보통의 교과들은 디지털 도구라고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저희 영어과는 인공지능 기술 및 디지털 도구라고 들어가 있는데 이게 들어가 있는 교과가 딱 5가지. 기술이랑 정보랑 수학이랑 과학이랑 영어. 저희 이렇게 5가지 인공지능 기술이라는 말이 명시적으로 그냥 들어가 있는 게 교수학습 방법 그 설명에 이 5개 교과더라고요. 제가 다 확인을 해봤는데 보통은 디지털 도구 정도에서 끝나거든요. 그냥 뭉뚱그려서. 그렇다 보니까 이 인공지능을 어쨌든 수업에서 넣어야 되고 녹여야 되고 그러면서 성취 기준을 지켜야 되는데 그럴 때 전환기 때 이런 수업을 해보면서 이제 점차 이제 학기 중으로 확장해 나가면 좋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저희 아이들의 경우에는 제가 수업 때 뭐 팀즈에 있는 리딩 프로그레스라든지 뭐 원아워의 AI 피드백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사용해서 AI를 약간 학습 도구로서는 좀 쓰긴 하는데 이거를 그렇다고 하나의 이런 인공지능을 융합해서 쓰는 느낌은 아니기는 해요. 그렇지만 그렇게 확대되기를 원하면서 이 수업을 좀 연구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반응은 약간 이랬어요. 이건 저희 반만 좀 허락을 받고 공개를 했던 건데 대체적인 반응은 그거였어요. 약간 의도했던 대로 잘 안 나왔다. 그리고 막 챗 GPT 같은 거 많이 사용했는데 오늘 하면서 약간 이런 느낌으로 좀 써야겠다. 요렇게 좀 의견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저의 학습 목표인 영어 독서를 좀 즐겁게 한다랑 이제 생성형 AI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아이들이 감을 잡는 요 2가지 학습 목표는 어느 정도 조금 이렇던 것 같아요. 100% 제가 원하는 대로 아이들이 뭐 그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확실하게 아는 느낌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감을 잡았다에 좀 의의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좀 실습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이렇게 화면을 공유해서 하기보다는 제가 좀 캡처를 몇 개 해와서 선생님들께서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를 하는데 근데 문제가 있어요. 선생님들께서 마이크로소프트 계정이 있으셔야 돼요. 혹시 있으실까요? 학교에서 만들어 주셨을까요? 마이크로소프트 계정을? 없으시면은 그럼 일단은 눈으로만 조금 확인을 하고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이 코파일럿 같은 경우에는 크롬에서 쓰셔도 되는데 크롬에서 쓰시면 단점이 프롬프트가 그 돌아가는 중에 계속 프로세싱만 되고 결과물이 안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엣지에서 쓰시는 게 가장 좋으세요. 그래서 엣지에서 copilot.microsoft.com을 검색을 한번 해주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요렇게 나옵니다. 이 대화 스타일을 좀 잘 보셔야 돼요. 이 대화 스타일을. 보시면은 이 대화 스타일이 이 3가지가 있어요. 이 코파일럿에는. 근데 보시면 보다 창의적이는 말 그대로 뭔가 새로운 거를 뭐 그림을 그리고 작곡하고 뭐 작사하든지 아니면 소설을 쓴다든지 생성형 AI의 의미 그대로 뭔가 새로운 거를 창출해내는 느낌이에요. 근데 여기 반대 보다 정밀한이 있거든요. 요 보다 정밀한을 누르시면 파란색이 나올 거예요. 이 보다 정밀한은 그 생성형 AI가 어쨌든 팩트 체크 이런 걸 해줄 수도 있잖아요. 사실 이 코파일럿의 장점은 얘가 출처를 알려준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데 그러면서 뭔가 팩트를 확인해주고 뭐 데이터를 넣었을 때 표를 만들어준다든지 아니면은 계산을 해준다든지 아니면은 엑셀에 매크로를 걸어준다든지 그런 느낌의 기능을 할 때는 보다 정밀한을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뭔가 사실에 근거하고 데이터에 근거하고 그런 느낌을. 그리고 이 보다 균형 있는이 뭐냐면 이 둘 중에서 애매한 거를 보다 균형 있는으로 선택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보다 균형 있는이 한마디로 이 보다 창의적인이랑 보다 정밀한의 정중간에 있는 아이라서 얘네 반반 섞인 애들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게 되게 애매하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현재 그 마이크로소프트 혁신 교사단을 2년째 하고 있어서 그 MS에 계시는 기술팀 그 리더분께 한번 여쭤봤는데 이 보다 균형 있는 도대체 뭐냐. 그랬더니 이 보다 균형 있는은 그런 거래요. 약간 소설을 쓰더라도 어떤 근거를 역사적 근거를 바탕으로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뭔가 질문을 하고 싶은데 이 질문이 뭐 예를 들면은 이런 거죠. 어떤 데이터를 바탕으로 수업 계획서를 작성해줘.
이건 데이터를 바탕으로 하지만 수업 계획서라는 새로운 수업을 창조해내는 거기도 하잖아요. 이런 중간에 있는 이 데이터와 뭔가 창조적인 과 이 반반 섞인 것들을 질문할 때는 이 보다 균형 있는 을 사용해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뭔지 모르겠으면 보다 균형 있는이 가장 선생님들께 좀 효과적인 결과물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렇게 하시고 요렇게 이제 저는 지금 실습이니까 한국어로 그냥 이렇게 썼습니다. 열정적으로 학생들을 지도하는 교사를 그려줘. 이렇게 한 다음에 보시면은 요런 그림이 나와요. 이 코파일럿이 사실 달리랑 연동이 된 아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연동이 돼서 만들어주고 보통 아까 제가 한국어를 넣긴 했지만 여기 영어로 번역이 되잖아요. 이게 어쩔 수 없이 코파일럿이 마이크로소프트 미국 거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번역이 돼서 되더라고요. 그래서 단점이 하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이 번역이 어쨌든 자동 번역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원하지 않는 번역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장 정확하게 하시려면 사실은 영어로 쓰시는 게 좀 제일 정확하시고 옛날에는 사실 코파일럿을 비롯해서 마이크로소프트 제품들이 되게 한국어가 어눌했어요. 아실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팀즈에 트레인이라고 훈련시키다를 기차라고 번역을 막 했었거든요. 이제는 그게 다 고쳐졌지만 근데 아직까지도 약간 그런 잔재들이 좀 남아있는 느낌이라서 번역체를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야지 원하는 이미지가 생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여기 동전같이 보이는 동전에다 10이라는 버튼이 있는데 이 10은 뭐냐면 원래 15로 보통 돼 있어요. 그래서 빠르게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는 그거를 나타내고는 합니다. 그래서 요 노란색의 10 보시고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그림을 나타내 줍니다. 여기서 그 더블 클릭을 하셔서 다운로드를 받으셔도 되고 저는 보통 우클릭 해가지고 다운로드를 많이 받고는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오늘 좀 공유 드리고 싶은 수업이었고요. 한 가지를 더 얘기를 하면은 영어 교과뿐만 아니라 좀 다양한 교과에서 선생님들께서 좀 인공지능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나 많은 고민을 가지실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뭔가 답이라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선생님께서 원하는 방향대로 이것저것 시도해보고 어찌됐든 아이들에게 도움만 되고 어느 정도의 학습 목표와 성취 기준만 지킬 수 있다면은 저는 큰 범위 안에 선생님들께서 자유롭게 한번 해보시는 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좀 한 거였고, 혹시 질문이 있으실까요? 보통 질문을 하라고 하면 다들 질문을 안 하시더라고요. 질문이 없다는 건 완벽한 강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사실은 좀 빨랐을 수도 있어서 혹시 잘 모르시겠는 부분은 저한테 뭐 개인톡으로 연락 주셔도 됩니다. 네, 선생님들 오늘 연수 너무 고생해주신 이수빈 선생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사실 저도 코파일럿은 빙 이미지 크리에이터 쓸 때 제외하고는 자주 쓰진 않았는데 오늘 이 코파일럿의 끝판왕을 본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보시면서 사실 요즘 독서 교육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사실 한글로 된 책도 읽기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저희 학교 학생들이거든요. 약간 반대의 사례를 보면서 저도 굉장히 이 반대지만 또 우리 학교에 적용할 수 있는 사례들이 이런 아이디어들이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선생님들 오늘 이제 연수는 여기서 이제 마치려고 하고요. 이수빈 선생님께서 이제 제작해 주신 귀한 연수 자료는 저희 연수 강연팀에서 추후에 에듀테크 교사연구회 노션 페이지에다가 등록해서 선생님들만 확인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들 오늘 긴 시간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네, 다음 주에도 저희 살롱 진행되거든요. 그래서 우종현 선생님께서 진행해 주실 예정입니다. 저희 오늘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네, 출석 체크 한 번만 하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빈쌤, 강현수 선생님께서 질문 남겨주셨거든요. 혹시 한 번만 답변 주실 수 있으실까요? 아, 네. 초반에 학생 프롬프트가
제가 다시 공유를 조금 해드리면은 프롬프트가 남는다는 게 어떤 질문인지 제가 지금 살짝 이해가 안 됐는데 어 제가 생각하기엔 요걸 말씀하시는 것 같거든요. 학생들이 이제 그 보통 생성형 AI에 질문을 하게 되면 그 데이터가 남잖아요. 사실 유출이 되거나, 왜냐면 그 데이터가 쌓여서 또 다른 답을 생성형 AI가 하니까. 근데 이 아카데믹 라이선스는 그냥 외부로 유출이 안 되고 같은 테넌트를 쓰는 사람들한테만 정보 그 데이터가 쌓여요. 그러니까 같은 테넌트라고 하면은 지금 내년에는 모든 교육청들이 다 사용을 하거든요. 서울시 교육청 테넌트를 쓰는 학교들에만 그 학생들이 쓴 데이터 그 프롬프트를 쓴 게 데이터로 남아 있고 뭐 경기도 교육청이면 경기도 교육청 안에서만 그렇게 그 교육청 단위로 구매한 그 라이선스를 돼요. 오피스 제품군에는 코파일럿이 안 붙죠. 이거는 A5로 가셔야 돼요. A3는 그 파워 플랫폼 시리즈랑 코파일럿 그 이 데이터 보호해 주는 거. 그 두 가지로만 제한이 되는 걸로 제가 일단은 알고는 있는데 한 번 더 이거는 제가 확인하고 말씀을 더 드릴게요. 근데 확실한 건 파워 플랫폼이랑 코파일럿에서 이제 정보 보호하는 거는 A3 라이선스에서 가능한 기능입니다. 네. 수빈쌤, 그 범사옥 쌤께서 그 초등 6학년 수준에서 유사하게 적용할 만한 영어 도서 추천해달라고 질문을 올리셨거든요. 혹시 추천해 주실 만한 도서가 있으실까요? 초등 6학년이요? 제가 한번 검색을 해서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면, 근데 이게 사실 6학년의 그 범위가 되게 넓잖아요. 6학년도 되게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 있고. 그래서 혹시 수준이 어떻게 될지 한번 여쭤볼 수 있을까요? 어느 정도 좀 영어를 하는 건가 아니면 아예 처음 노베이스 기준의 초등학생. 왜냐면 사실은 저희가 중학교에서는 그 아이들이 초등학교에서 영어를 올라올 때 그냥 알파벳 정도 알고 파닉스 정도 떼었다는 기준으로 비동사부터 사실 가르치거든요. 근데 제가 초등 6학년의 기준을 잘 애매해가지고 어느 정도 배우나요? 초등학교 6학년 정도는 그걸 바탕으로 해야지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를 좀 그러면은 제가 하나 그러면은 요거를 한번 그림으로 보여드리면은 제가 공유를 하나 해드릴게요. 이 보시면 이 낸시 드루라는 시리즈가 있어요. 이 시리즈가 조금 그래도 초등학교 수준에서 읽을 수는 있는데 6학년 수준에서 어려울 수도 있긴 하지만 요 시리즈가 요 출판사 요거는 되게 좀 쉬워요. 요 시리즈로 해가지고 낸시 드루 다이어리가 한 10권 정도 있거든요. 시리즈가. 요거를 읽으면 애들이 좀 재밌어 해요. 왜냐면 이게 탐정 그 추리 소설 같은 느낌이라서 요거 보시면 낸시 드루 이게 엄청 대박쳐서 그 만화 버전도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요거 한번 저는 좀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김진주 선생님께서 그 세 가지 선택으로 안 나오고 한 가지로만 나오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하셨는데 이게 그 이유가 그 라이선스 때문이에요, 선생님. 라이선스. 이게 라이선스가 있는 것만 세 가지를 다 제공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 선생님 혹시 교육청 어디 소속 어디 지역 교육청이실까요? 제가 알기론 서울시면은 그 정보부장님께 말씀드려가지고 계정을 만드시면 돼요. 그럼 그리고 A3를 배당해 달라고 하시면 돼요. A1일 경우에는 보통 선택지가 하나만 딱 아니면 아예 그냥 완전 지메일 이런 개인 계정으로 한 건데 학교 계정인 상태면은 이거 정보부장님이 A1으로 배정을 해주신 거예요. 네, A1으로. 이게 A3가 서울시도 올해 한 5월인가 6월에 돼서 이전에 만들었던 계정들 보통 A1으로 하셨고 많은 정보부장님들도 아마 습관적으로 A1을 배정해 주셨을 거예요. A3를 새로 배당을 해야 돼.
아, 네. 새로 이렇게 기존 계정에 그 라이센스를 바꾸는 게 있어서 그거 아마 정보부장님께 말씀드리면 아실 거예요. 네. 그러면 더 질문이 혹시 있으실까요? 네, 없으시면 선생님들, 아, 네. 혹시 더 질문 있으시면, 저한테 알려주시면 제가 따로 나중에 이수빈 선생님께 받아서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이제 출석 체크 한 번만, 네, 진행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도 사실 마이크로소프트 학교 계정 쓰고 있는데, 저희 학교는 정보부장님께서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못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정보부장님만 정보를 알고 계시다 보니까, 그래서, 네, 어쨌든 학교를 나중에 옮기게 되면, 저도 나중에 코파일럿 좀 적극적으로 한번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 너무너무 고생하셨고요. 네, 오늘 다시 한번 고생해주신 이수빈 선생님께 박수, 네, 한번 쳐드리면서 오늘 마지막 살롱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그리고 저희 살롱이 원래는 이제 이런 사례 나눔을 나누고 저희 에듀테크에 관련해서 저희가 좀 토론할 만한 주제들을 같이 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으로 원래 가지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선생님들께서 워낙 사실 늦은 시간이고 좀 피곤하시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생각하기로는 이제 연말이나 아니면 내년도 초쯤에 제가 온라인 총회를 다시 한번 열 계획이에요. 그때 오늘 수비대 포함해서 에듀테크 살롱 운영해 주신 선생님들 이제 주제 중에 좀 생각할 만한 주제들로 저희 한번 토의할 수 있는 시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선생님들, 그럼 저희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비대 고생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